제 아내가 다섯째 막내를 가진 건 40세였습니다. 그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. 사실 저희 집은 둘째를 유산으로 보냈어요. 초음파로 심장 뛰는 거 확인하고 왔는데 얼마 안 지나서 아이가 떠났습니다. 그때 많이 생각했어요. 한의사인 내가 왜 그걸 막지 못했을까? 교과서대로 했는데 왜 안 됐을까? 물론 제 경험이 모든 분들께 맞는 건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다섯 아이 아빠 한의사 장동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내를 40세까지 5남매 엄마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히 마지막은 남편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해요.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. 40세가 되면 자연 임신 확률이 한 달에 10% 정도밖에 안 돼요. 30대 초반이 25%거든요.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1년 안에 출산까지 성공할 확률은 44%. 절반이 안 됩니다. 저희 아내가 40세에 막내를 낳았다는 건 그냥 늦게 낳았네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. 내가 유산 후에 공부하고 바꾸고 직접 실천한 것들이 있었거든요. 첫 번째, 내 몸 상태를 숫자로 파악한 겁니다. 저는 한의대 가기 전에 서울대 공대를 나왔어요. 그래서인지 데이터로 확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많은 분들이 요즘 몸이 좀 찬 것 같아요, 기운이 없어요, 이런 느낌으로 판단하시잖아요. 근데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느낌은 매일 바뀌거든요. 제가 아내한테 가장 먼저 시킨 건 기초 체온 측정이었어요.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움직이기 전에 체온을 재는 겁니다.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. 원장님, 기초 체온 재면 배란일까지 알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맞아요.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. 그런데 기초 체온은 배란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. 배란이 이미 됐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. 체온이 오르면 이미 배란이 된 거거든요.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를 보시면 배란 직후에 프로게스테론이 기초 체온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다. 그러니까 체온이 오르면 이미 배란이 된 겁니다. 예측이 아니라 확인이 된 거죠. 그래서 기초 체온만 보고 타이밍 잡으시면 늦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왜 기초 체온을 재라고 하느냐? 이게 중요합니다. 배란 후에 체온이 0.3도에서 0.5도 정도 오르고 그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착상이 중요하거든요.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착상이 잘 되려면 배란 후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해요. 근데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어떤 분은 냉방이 빵빵한 사무실에서 일하시고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내 환경을 먼저 파악했습니다. 그 다음에 배란 후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관리했어요. 단순히 한약 드세요가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떤지부터 확인한 거죠. 두 번째,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게 답이 아닙니다. 저희 아내가 착상혈이 비쳤을 때 얘기해요. 착상혈이 뭐냐면요, 임신 초기에 태반이 자궁에 뿌리를 내리면서 나는 피입니다. 근데 유산기가 있으면 이게 자꾸 나와요. 저희 아내가 둘째 유산하고 다시 임신했을 때 착상혈이 계속 났거든요. 산부인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, 그냥 누워 있으세요. 호르몬제 처방해 주시고요.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. 누워만 있으면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져요. 그 불안감이 뇌를 자극하고 뇌가 자극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.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다시 또 긴장 상태가 됩니다.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,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실제로 스트레스와 임신 성공률의 관계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거든요.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임상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? 하는 마음이 커지면 다시 더 시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. 여기 이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죠. 스트레스가 한 주기당 성공률을 낮추지 않더라도 치료를 중단할 확률을 높여서 결국 아이를 갖게 될 전체 확률을 낮출 수 있다. 이게 핵심입니다. 스트레스가 직접 임신을 막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단순히 누워있어가 아니라 내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.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면 안 받으시겠어요? 그게 되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죠. 그러면 이것만 해주세요. 밤 11시 이전에 불 끄고 눕기, 누워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. 이 2개만이라도요. 이건 2019년에 나온 연구인데요, 꼭 보셔야 합니다. 교대 근무, 시차 이런 것들로 일주기 리듬이 깨지면 생식력이 떨어지고 초기 임신 결과도 나빠진다. 쉽게 말해서요, 밤낮이 바뀌면 임신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밤 11시 이전에 자는 것이 중요해요. 수면의 질이 달라지면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. 임신은 자궁만의 일이 아니에요. 뇌가 편안해야 몸 전체가 편안해야 자궁도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. 마지막 3번째, 이건 남편분들 꼭 들으셔야 해요. 남편이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. 난임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아내분 혼자 오세요. 진료실에서도 혼자, 한약 타러 올 때도 혼자. 원장님, 남편이 뭘 할 수 있어요? 저희가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고,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. 근데요, 이게 제 생각이 아닙니다. 연구 결과예요. 여기 2019년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요, 배우자의 지지가 난임 관련 스트레스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.
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배우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대방이 난임을 견뎌내는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. 남편분들,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. 그리고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요, 남편이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자체가 여성분들한테는 스트레스거든요. 나만 애쓰고 있구나 하는 고립감, 이게 제일 큰 겁니다. 저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매일 아침 기초체온 물어봤어요. 오늘 몇 도야? 오늘 잠은 잘 잤는지? 몸은 괜찮은지? 직접 제가 물어보고 체크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저도 처음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요. 근데 둘째를 유산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. 남편으로서 아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. 출산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걸 진심으로 느꼈습니다. 남편분들,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해주세요. 오늘 몸 어때? 이 한마디면 됩니다. 아내가 오늘 기초체온이 어떤지, 오늘 잠은 잘 잤는지, 이런 걸 남편이 함께 체크하고 챙기면 단지 아내분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. 고립감이 줄어들면 치료를 끝까지 이어갈 힘이 생깁니다.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정리하면요. 첫째, 느낌 말고 숫자로 내 몸 상태 파악하기. 기초체온은 예측이 아니라 확인 도구라는 거 기억하세요. 둘째, 무조건 눕는 게 아니라 내가 쉴 수 있게 해주기. 밤 11시 이전엔 불 끄고 스마트폰 멀리하기. 셋째, 남편이 함께 관리하기. 오늘 몸 어때? 이 한마디가 아내의 고립감을 줄여줍니다. 물론 이게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. 40세가 넘으면 임신 확률이 확연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.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시면 40세 넘어서도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지금 임신 준비하고 계신 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체크해 보셨으면 해요.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봐야 하는지, 기초체온 외에 또 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앞으로 이 채널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5남매 아빠 한의사 장동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